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인덱스 펀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할 겁니다. 저희가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다소 좀 맞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코덱스라는 증시도 결국에는 코스피라는 증시도 결국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패턴이고, 그 패턴은 그냥 집단 지능 체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법은 다소 한정돼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 기준 저희는 122평 라인 대응을 드렸던 바가 있는 거고, 그 라인이 일본 기준 122평 라인 이탈 마감 나왔던 21년도 8월달 기준 주가는 하락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이거 돌파 마감하지 못하니까 지속 하락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결국 당시 저희가 영상에 올렸던 대로 이탈 마감했던 때가 지금 가격대로 42,000원? 증시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122평 라인 이탈 마감이 나왔던 데가 3200 정도 포인트였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3200 정도 포인트였고, 돌파 마감이 나올 때 이제 슬슬 재매수 구간이 가능한 건데 2400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평 라인 대응만 좀 이어주셨더라도 이만큼 싸게 증시를 매수할 수가 있었다. 24% 정도 저렴하게 매수가 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대응도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은 이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봅니다. 자, 코덱스 200 먼저 간단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에 대해서 재무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시가총액은 현재 6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품 설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코스피 200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주가 추종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코스피 200개의 평균을 내가지고 코스피 지수와 똑같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주가 추종 종합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데,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중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28%,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이게 SK하이닉스, 삼성 SDI, 뭐 LG화학 등의 이런 비중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를 하면은 증시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인덱스 펀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코스피에 그냥 똑같이 투자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거의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응 방법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투자를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코스피의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970년도에서 80년도, 1970, 1980, 이 80년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수로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98년도 저점, 그리고 그 전에 85년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131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까지만 놓고 봤을 때 2000까지 올랐으니까 20배씩 올랐다 라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내용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고요. 대신 오를 때는 또 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과 올라가는 그 구간을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올라가는 구간이 보통 나타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1년, 2년, 3년, 이때도 1년,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올라갔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가는 추세가 맞다면 지금 1년 정도 올라갔고 오래 쉬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2년 정도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문제는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이어간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을 하시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의 연평균 상승률을 6%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TV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이게 동학농민운동처럼 펼치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펀드를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6%뿐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진짜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안 올라갈 때는 진짜 안 간다라는 거는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된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차원이죠. 하단에 기록하는 과정이 하락 계단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계단 추세를 좀 이어왔고 이 상황 속에서 저점비 슈팅이 형성이 될 때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대략 7% 정도 슈팅이 나왔었고요. 이때는 저점비 7%,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이 12%였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올라왔을까요? 지금 고점까지 17% 올라왔습니다. 제가 16% 정도 올라왔을 때, 17% 이때, 이날이겠네요, 그죠? 그때 저는 증시가 이제 횡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잉 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은구름 때 하단부를 지금 돌파 마감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과잉 슈팅이 나왔다.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슬슬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나아진 건 없어요. 그 말은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했고 2,50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봤지만 그 이상 가는 건 당장은 어렵다. 당장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적으로 2,300 내지 2,200까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증시적인 차원에서 또 코스피 접근하시는 차원에서 지금은 약간 단기적 고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조절을 해주시고 만약에 2200까지 다시 밀리게 되면은 굉장한 매력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122평 라인 그대로 지지를 받을 건데 이거 이탈 마감 나오면 다시 밀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 입장, 중기적 입장, 장기적 입장을 모두 말씀드리는 게 전 지금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12월 정도까지 차트적으로 봐도 단기 고점이라 횡보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초에 실질적인 실적들이 쇼크가 나타나고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가 진짜 마지막 저점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저점을 기록할 때도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이 바닥을 한 번 더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 기준 지금 122평 라인 이탈 마감 나오면 좀 밀렸다 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코덱스 200도 코덱스 레버리지는 2배수로 움직이죠. 네,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밀리면 11,000에서 12,000 정도까지도 올 수 있겠네요.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소 한국 시장이 횡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점에서만 매수해야지 올라갈 듯 하는 거는 레버리지 맞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